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은 박성진 컨설턴트님을 모시고 오늘 고려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논술이 8년 만에 부활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는 논술이 없고, 연세대학교가 논술이 있고요. 성균관대, 이제 서강대, 한양대 등이 논술이 있어서, 최상위권 대학은 이제 고려대가 논술을 이제 뽑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마지막 연도로 저희가 2017학년도에 마지막 논술을 이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수능 최저라는 기준 때문에 저희가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전형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수능 최저를 보고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잘못 올라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경영학과가 4합 5가 수능 최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타다. 저희들끼리도 말이 많았어요. 또 확인해봤더니 진짜더라고요. 4합. 그래서 지금 발표된 것은 인문차연 일반학과는 4합 8. 그리고 경영학과는 4합 5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어땠어요? 얼마만큼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제가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고려대가 논술고사를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치렀던 2017학년도 거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그 당시 2017학년도 고려대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 인문은 이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2등급이었습니다. 3개 2등급이었고 이 경영대학 지금 이제 4합 5로 말이 많은 이제 경영대학이 그 당시에는 3합 5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 영역 등급합 5였는데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1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였는데 올해는 일단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3개 영역을 공부하는 것과 4개 영역을 몽땅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이런 부담감이라든지 이게 좀 큽니다. 큰 차이 나죠, 사실. 요새 이제 그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 어차피 연세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 가운데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이제 서강대학인데. 비슷하게. 그렇죠. 서강대학이 이제 2023학년도 거 자료를 좀 보면 인문제한 할 것 없이 3개 영역 등급합 7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됐죠. 근데 요렇게 적용을 했을 때 인문계 그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이 아무래도 이 수능 최저 기준이 그래도 비교적 좀 헐겁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았어요. 최초 경쟁률이 80.5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2, 3학년도에. 근데 실제 충족한 인원을 봤더니 비율을 봤더니 19.63대 1로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영학부뿐만 아니라 인문계 전반적으로 다른 모집 단위들도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거의 4분의 1 수준가량으로 경쟁률이 훅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수능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내가 수능을 봤더니 3합 7을 못 맞춰. 그러면 시험을 보러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봤어. 그러니까 서강대와 비슷한 성균관대나 뭐 한양대 상위학과 혹은 이제 연고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시험을 보러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4분의 1 정도 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학부가 그 당시 36명을 모집을 했는데 2,900명이 논술고사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2,900명 지원자 중에서 844명. 비율로 따지면 30%가 채 안 되는 약 29% 정도밖에 3합 7을 못 맞췄다는 거죠. 70%가 다 허수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3합 7도 약 29% 정도밖에 못 맞히는데 수능 최저를 4합 5를 만약에 고려대가 걸어놨다. 이거 실질 경쟁률이 야 이거 잘못하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실질 경쟁률이 한 자릿수 실질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희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미달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과연 고대를 시험 보러 갈 것인가? 그것도 있고 일단 4합으로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실질 경쟁률을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릿수 이대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대학의 최저인데 그러면 이 4합 5를 예를 들어 4합으로 맞췄다라고 하면
정시로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영역은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은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네. 4보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가 보이실 텐데 첫 번째 언매가 1등급,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1등급, 그리고 영어가 1등급, 그리고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가 각각 2등급씩 그렇죠.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렇게 받았을 때 네. 거의 96이면 1등급 끝선이거든요. 그렇죠. 딱 1컷에 걸린 거죠. 끝선인데 그렇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연세대라든지 고려대 경영경제는 그래도 추합을 고려할 경우 그렇죠.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네.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뭐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도 됩니다. 우리 글로벌 트리오라고 하죠. 그렇죠. 예를 글로벌 들면- 사막가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단 이제 서울대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생활과 윤리가 수능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48점을 받으면 2등급의 91%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년에 생윤 선택했으면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고대는 조금 만점 아니었으면 좀 불리하게 가져가는 구조였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조합에서는 이제 연고대 경영경제는 좀 힘들다. 하지만 서울대도 힘들다. 하지만 성대는 가능하다 정도인 거고. 두 번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국어를 상대적으로 잘 봤죠. 잘 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어 표점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네. 이런 상황, 이 점수로 이제 환산 점수를 돌리면 이제 연고대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제 합격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최상위 학과는 좀 힘들지만 네. 중하위권 학과는 이제 추가 합격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런 점수가 또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에서 다른 수학, 영어, 사회 탐구를 동일하고 이제 국어 영역만 이제 월등이죠. 최상위권으로 제가 올렸을 때 이런 조합이 나오는 거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맨 마지막 이 조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잘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 문과 학생들이 아무리 잘해도 높은 2등급 그렇죠. 정도를 받고 대신 국어를 잘하고 그리고 탐구 영역도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잘 보는 그렇죠. 두 개를 모두 성적이 고르게 이쁘게 나오는 학생들보다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는 잘 보고 네, 맞아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확 못 보는 친구들이 요새는 좀 많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연세대라든지 고려대 아무래도 이제 합격은 대부분 학과가 가능하고 그렇죠. 다만 이제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 학과, 비인기 학과는 이제 무조건 추가 합격을 고려해서 이제 소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결국은 세 번째처럼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고려대 논술 내가 원서를 썼지만 안 보러 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정시로 가면 그만이니 안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최종 경쟁률이야 뭐 높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죠.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리고 4보를 맞추면 못 가도 성균관대 이제 글로벌 계열을 갈 수 있고 연고대도 중화여학과부터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모의 논술을 논술고사를 응시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이 실제 듭니다. 이제 올해 수능을 보신 후 이제 그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이 반영 비율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내가 상대적으로 훨씬 잘 봤다라고 하면 사실 고려대 논술을 수시에 응시를 했지만 안 보러 갈 확률도 충분히 그렇죠. 훨씬 높죠. 맞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내려가서 4합8로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4합8이기 때문에 평균 2등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둘을 맞추면 4합8이 돼요. 그렇죠. 4합8 그리고 이제 탐구가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인문계열은 언매, 확통, 영어 그리고 사문, 생윤, 그리고 자연계열은 언어와 매체, 미적분,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명이랑 지구, 원을 가지고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2등급의 최상위 2등급이면 이제 9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5, 95, 95를 받았을 경우가 그리고 가장 낮은 89, 89, 89, 89를 받았던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받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맞아요. 학생들 성적표를 보다 보면 조금 뭐 하나 그래도 상위권, 최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적어도 뭐 1등급 하나가 있거나 뭐 그렇죠. 100분이 97, 98 그렇죠. 정도 해당되는 과목은 적어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받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네. 이제 살펴보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올 2등급 받고 이제 뭐 국어라든지 수학은 100분이 95, 2등급 초반대에 100분이 해당되는 학생들은 연고대 상위 학과는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위 학과를 추가 합격을 염두에 둘 경우 네. 이제 지원은 해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 인기 모집단인 경영경제를 제외하면 네. 합격이 가능한 학과들도 덜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이 인기학과에 해당되는 글로벌 3학과, 네. 글로벌 경영경제 리더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은 이제 있다라는 거고,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을 제외하면 나머지 학과도 지원 또는 합격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나옵니다. 결국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계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기학과, 최상위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죠. 합격이 가능한 거고, 연고대는 이제 하위 학과를 이제 소신으로 한번 써볼만 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89%, 그러니까 2등급 끝으로 내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네. 2등급 끝선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건국대학교 라인이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과들이 일단은 이제 추가 합격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홍익대 같은 다원에서 선발하는 홍익대도 다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입결이 그렇게 이제 낮아지진 않지만, 맞아요. 자유전공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네. 동국대 같은 경우도 뭐 인문계 이제 최상위 학과에 해당되는 뭐 경찰행정이라든지 뭐 AI 소프트 네. 이런 걸 제외할 경우는 그래도 지원했을 경우 합격 가능성이 좀 맞아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올 2등급, 끝에 2등급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건대는 약간 소신으로 써야 되는 거고, 이제 홍대에서 다군에 있기 때문에 쓰면 자전도 합격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 추합이 돌면 충분히 합격 가능이 있는 거고, 동국대도 최상위과 학과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올 2등급 받으면 못해도 동대는 간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올 2등급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수시 원서를 쓸 때도 사실 동국대 밑으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면 되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자, 자연계열로 넘어가서 자연계열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국어, 수학 100분위가 2등급 초반대, 그쵸. 그리고 이제 탐구, 생명과학 한 과목이 이제 2등급 초반대 이렇게 받았을 경우 네. 성균관대 이제 그 자연과학 계열 요 합격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합격, 최초 합격보다도 이 추가 합격권에 해당되는데 요 몇몇 모집단을 보면 이제 건축이라든지 건설환경공, 뭐 물리, 화학, 원자력 이런 과들은 이제 추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문과에서는 올 2등급 찍어도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에 괜찮은 학과들이 잘 보였는데 이과는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사실 우리가 지금 수학은 이제 확률과 통계와 미적 그리고 기하를 가지고 이제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성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서성할 라인은 아이들이 1등급입니다. 1등급. 그래서 이게 저희가 2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성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수학이 1등급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탐 하나도 좀 1등급 정도 받으면 무조건 성대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낮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생은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오면 서성한 라인의 환산 점수가 이쁘게 안 나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도 꽤 높거든요. 꽤 높죠.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1등급은 나와줘야 그쵸. 서성한 라인이 좀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 2등급으로 이제 2등급 끝으로 89%로 내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이럴 경우는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제 뭐 최초합이라든지 이렇기보다는 아무래도 추가 합격을 무조건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합격 가능성이 그리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이 소신 지원, 추가 합격을 무조건 고려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부 뭐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향 지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거보다 밑에 있는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학과들은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4, 8을 맞췄다라고 하면 네. 그럼 고대 논술은 무조건 보러 가야 되죠. 무조건 보러 가야 되는 거죠. 보러 가는 게 이제 나은 선택이고. 이제 문과 4번은 이제 영역별 정무수에 따라서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4, 8은 그냥 보러 가십시오. 네. 그럼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보러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대 논술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뭐 누구도 예상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가늠해 볼 때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난이도도 뭐 연대나 뭐 성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의 이제 추측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 똑같이 누구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연계든 인문계든 기본기가 탄탄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연계다 그러면 고1 때부터 뭐 수원, 수투, 뭐 미적분 이런 식으로 무언가 개념 학습이 잘 진행되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그래도 이거 뭐야 꽤 해볼만한데 그렇죠. 그렇게 안 어렵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 주변 사람들이든 뭐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를 기준으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 준비를 어떠한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차근차근 보완하면서 이런 모의논술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까지 너무 잘해주셨고, 논술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경쟁률이 너무나 높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도 사실은 뭐 가늠해볼 수도 없어요. 네, 수능은 그렇죠. 6월, 9월 모의평가라도 보지만,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것도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아. 그래, 한방입니다, 한방.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뭐 수능 체제에 맞췄다라고 하면, 뭐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좀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